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중동 사태는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또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가장 격렬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중동 상황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호르무즈 해협,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즉각 타격에 나섰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바다에 떠 있는 선박 한 척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폭파됩니다. 이렇게 선박 여러 척이 발사체에 맞아 잇따라 폭발합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최근 공식 SNS에 올린 적외선 영상인데요. 현지 시간 10일 이란 해군 선박 여러 척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활동하던 기뢰 부설 선박 16척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수십 개의 기뢰를 설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 같은 작전을 펼친 겁니다. We struck and sank an Iranian drone carrier ship, and U.S. CENTCOM continues today to hunt and strike mine-laying vessels and mine storage facilities. This work will continue. 네, 미 중부 사령부가 공개한 또 다른 영상입니다. 발사대를 떠난 미사일이 공중에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합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영상과 함께 미군은 중동 역사상 가장 통합된 공중 방어 체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란을 향해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호르무즈 상황과 미국에서 공개한 영상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이란은 기뢰를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이 기뢰는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한 건가요? 호르무즈 통행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란으로서도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예. 이란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지금 존립을 할지 안 할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립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을 쓰는 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했을 때는 이란도 타격이 크거든요. 자기 자신들도 원유를 수출 못할 뿐만 더러 여기를 통해서 식량을 수입을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부 체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 기뢰를 즉각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군사 공격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영상 중에 하나가 기뢰 부설용 선박을 파괴했다. 그러니까 기뢰를 설치하는 그 선박 자체를 파괴한 거잖아요. 이만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문제가 상당한 좀 뇌관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하자마자 이제 이란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5천 개의 기뢰를 뿌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이지만 특히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이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해군이 가장 호되게 당한 무기가 기뢰예요. 한 10척 정도의 군함이 기뢰에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걸프전 때까지 10척이 기뢰에 피격을 당해서 격침을 당했어요. 거의 사실상.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기뢰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탐지하고 제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게 물론 피해를 안 준 수도 있지만 기뢰가 바다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제 여러 척의 뭐 수많은 유조선들이 사실상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근데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움직였다가 이란이 됐든 미국이 됐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패닉 상태인데 여기에 기뢰까지 뿌려지면 가장 큰 문제는 유가가 흔들려요. 이러면.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이란이 얘기한 것처럼 기뢰 살포가 과연 용이할지 그리고 이걸 얼마만큼 미군이 막아내느냐 여기에 좀 전쟁의 향방이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좀 좁기 때문에 좁고 그리고 이게 이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가 지상전으로 얼마든지 그 선박에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격 외에 기류까지 설치한다는 거는 이란으로서도 이게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여기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란이 사용했을 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기뢰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뢰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수상을 항해하는 함정 같은 경우에는 배를 보시면 용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비하면 척추 같은 거예요. 예. 거기를 직접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배가 침몰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게 탐지도 어렵고 제거도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미 해군이 사실 이제 기뢰 제거와 관련된 이제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소해 작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해 작전과 같은 전력이 지금 그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장기화돼 버리면 어쩌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아예 봉쇄될 수도 있다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는 해군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호위 작전에 성공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일종의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걸 해프닝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아니, 봐야 미국으로서는 뭐 지금 이게 소통도 잘 되지도 않고 그만큼 또 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가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거 내리려면 그쪽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 안전하지 않은데 이제 안전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내려버린 꼴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본 이란은 우리는 절대로 여기 통과 못 시켜준다. 그리고서 여길 통과하려면 자국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을 추방하라. 그러면 그 나라만 통과를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뢰를 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란으로서는 최대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미 중부 사령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제 요격하는 그런 영상도 공개를 했거든요. 잇따라서 미 중부 사령부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제 요격 시설도 갖추고 있고 충분히 너네한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메시지와 함께 이게 또 실시간으로 탐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효과를 노리고 이런 영상들을 공개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과 한 10여일 동안 이제 전쟁을 벌였을 때는 예. 이란이 사실 이제 중동의 중요한 이제 미국의 동맹들에 위치한 기지들만 집중적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때렸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그 인접국을 거의 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동의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느끼는 건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전쟁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으켰는데 미국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는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네.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방공망으로 상당 부분을 유혹하긴 했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동맹국을 달래려는 그런 좀 의미도 좀 담겨져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을 사용해봤자 우리의 군사작전에 이게 제약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좀 내보내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그 영상을 공개하는 게 미국으로서도 편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미국과 이란의 비대칭 전력 때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드론 하나의 값과 요격용 미사일 하나의 값이 거의 한 2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으로서는 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은 뭐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지만 가장 확실하게 얻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중동국을 얼마든지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이제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했는데 예. 고통은 왜 우리가 받고 있느냐라고 지금 불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전은 왜 우리가 미국이 책임져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이 중동 산유
반유국들은 그럴수록 또 미국에게 안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북 성주에 배치됐던 주한미군 요격 체계죠. 사드 발사대 6대가 모두 반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는데 그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3일 0시쯤입니다. 경북 성주 소성리 마을 CCTV를 보고 계신데요. 조용했던 시골길에 갑자기 이렇게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데 윗부분이 가림막에 덮여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고도 요격 체계인 사드 발사대입니다. 지난 3일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이란 공습이 이루어진 지 사나흘 정도 지난 시점인데 보시는 대로 경북 성주 기지에 있던 주한미군 사드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성주 사드 기지에는 발사대 6대가 구성된 1개 포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이 6대 모두 이날 기지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한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사대 모두 일단 중동으로 향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사드 발사대가 떠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드 발사대까지 가져갈 정도로 뭔가 미국의 어떤 무기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추측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육군이 갖고 있는 사드 포대가 총 8개입니다. 이 가운데 2개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성주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개 포대가 이제 미 본토에 주로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바로 미사일 방어 체계들이에요. 그 지금 대부분의 한 6개 정도로 예상되는 사드 포대들이 지금 중동 쪽으로 다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중에 몇몇은 본토에 남아 있기도 하지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개전 첫날부터 이란이 많은 양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특히 사드는 요격 고도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드 그다음 패트리어트 이런 순으로 다층 방어를 하는데 뭐 수백 발을 쐈으니 이란이 뭐 상당 부분 탄이 소모가 됐겠죠. 이제 요격하는 미사일이 소모가 됐을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패트리어트는 이제 보통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한 6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사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지금 그렇게 요격 작전을 하다 보니 상당량의 이제 요격 미사일을 사드 미사일을 이제 소모를 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유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성주라든가 괌에 있는 사드 포대를 지금 좀 옮기려는 거 아니냐 보여지고 저렇게 밤에 이동한 걸 봤을 때는 해외로 이동하려면 이제 수송기가 도착할 수 있는 기지로 이동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성주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대구 공군기지가 하나가 예. 있고 또 오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는 작업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배치가 됐던 사드가 중동으로 반출이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공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군사 전문가들 얘기는 뭐 그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한미 간에 얼마나 소통을 잘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빠졌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한미 간의 소통만 잘 된다면 그 정도로 뭐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뭐 사드 반출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안보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위협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면 사드 포대가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강대강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군 통수권자가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군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그래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방어력을 갖고 있다. 좀 이런 발언이 필요한데 네. 지금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게 나가면 이게 안보 불안이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예.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에 좀 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지금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 저게 나갔다고 해서 이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예. 좀 이런 측면을
좀 언급을 해주면 현 상황을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은데 좀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쉬워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드 이외에 사드는 이미 이제 반출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다른 무기 체계의 또 중동 반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그 요격 미사일 위주로 좀 반출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다시피 이제 사드에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 그리고 지금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재고가 이제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아마 추가적으로 반출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최근 최고 강도의 공세를 다시 한번 예고를 했는데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이란을 향해서 개전 이후에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종전 선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미 국방장관은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작전이 또 다른 어떤 전면전으로 가는 건가요? 미국의 출구 전략의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이 전쟁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데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적인 이란을 제거하겠다는 거고, 이란의 그러니까 지도층을 다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 대리 세력들, 히즈블라나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이번에 다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미국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핵을 제거해서 그다음에 그 미사일 제조 능력을 없애서 미국에 대한 어떤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란이 핵을 농축한 건 사실이지만 그 농축한 핵을 무기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란은 아직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까지 가려면 전문가들 얘기가 10년 이상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은 트럼프는 임박한 공격 때문에 그 위협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징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CIA 보고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건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하나 얻은 건 확실하게 있는 건 하나가 미국이 중동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마 때서부터 미국은 전략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제1우선으로 쳐갖고 중동에서 많이 전략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산유국들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진출하는 전략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도 중국의 그 석유를 팔면서 위안화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미국이 다시 확실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중동 산유국들은 그 안보를 점점 미국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출구 전략은 이 목표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출구 전략조차도 없다 보니까 뭔가 성공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지금 공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핵 능력과 미사일 제조 능력, 그다음에 이런 위협하는 거 다 없앴다. 고로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제 해서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도층은 제거를 했고요. 네. 미사일 제조 능력도 어느 정도 다 없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끌다가 나중에는 이것마저 핑계 될 수 있는 시기를 놓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빨리 승리 선언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로 공격을 해놓고 승리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최대 공격, 가장 강력한 타격 이 얘기를 이제 피트 헥세스 장관이 하고 나서 또 러시아 언급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개입하지 마라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 시점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가량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 피트 헥세스 장관이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점보다는 좀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는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최근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러시아가 이란과 관련돼서 지금 중동 지역의 뭐 미군 기지라든가 이런 중요한 군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소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지금 뭐 이제 미국 전쟁부는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미국의 무슨 CNN이나 이런 데 보면 중동 지역에 전개된 사드 포대의 사드 레이더가 피격을 당해서 정상 작동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한반도에 있는 사드가 차출되는 가능성도 있는 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가 그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란에 도움을 주는 걸 좀 차단하려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러시아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도 이제 부인은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그 정유 시설, 그러니까 이란의 정유 시설을 타격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석유 저장고가 불타는 모습도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게 미국 내부에서 뭔가 지금 이번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그 내부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 이제 미군의 군사 작전이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체계적이지 않게. 네, 그러니까 진행된다. 이제 어떠한 목표물을 선정하는 건 사실 이게 정치적인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이게 약간 전리품으로 이란의 석유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워낙 유가가 들썩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제도 있죠. 예. 그리고 계속 언급하는 게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다음 지도자는 베네수엘라처럼 친미적인 성격 혹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지 않는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은 생각하는 건 레짐 체인지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까지 생각을 하려면 일단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민중 봉기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미국이 뭔가 이런 군사 목표 설정에 다소 혼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생각이 달라서 이번 전쟁 과정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갈등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직 그 최종적인 그 막가파 공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란이 뭐 일부 정유 시설을 공격은 하고 있지만 예. 그건 그냥 보여주기 정도고요.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인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그 하르그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만의 그 북쪽에 있는 건데 예. 이란의 원유 수출의 약 90%가 여기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 페르시아만의 그 특징이 수심이 얕아서 대형 유조선이 될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근데 이 섬이 유일합니다. 이게 본토에서 약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유조선을 대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취약점이에요. 네. 이거 폭격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도 여기는 아직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6월 달에 할 때도 안 됐고, 요번에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여기를 하게 되면 둘이 다 이제 같이 죽자는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도 체제가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모든 유전들 다 폭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유가가 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맡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보전을 해놔야 정권 교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간에 이 전쟁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본토에 있는 저장 탱크를 공격을 해서 불을 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여기서 더 나가갖고 하르그 섬까지 이렇게 되면 이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서도 최악의 상황은 좀 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은 유가, 그러니까 이 기름이 어떻게 되느냐, 국제 유가에 상당히 이제 그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세계 석유 공급에 피해를 줄 경우에 20배나 더 강력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좀 압박을 받고 있지만 특히 이 기름값에 대해서
좀 뭔가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좀 방어를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봐야 될까요? 그럼요. 트럼프로서는 제일 지금 해결을 못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란의 입장에서도 만약 정유시설을 폭파하거나 그러면 자신들도 이미 이제 체제고 유지고 다 필요 없고 이제 자폭한다 그런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서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글로벌 리더십을 이번을 통해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유가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뭐 디플레이션 일어나고 뭐 다 세계 경제가 지금 벌써 그런 조짐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전이 폭파됐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글로벌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잃어버리면 미국으로서도 트럼프로서도 더 이상 집권할 명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도 좀 발등에 불인데 문제는 해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기에 승리하고 승리 선언하고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승리 선언을 트럼프가 판단할 때에 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란은 사실 뭐 그럴 생각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위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제거되지 않도록 몸조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섬뜩한 좀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란은 지금 어찌됐든 개전 첫날 하메이니가 제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도자를 지금 뽑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개전 초기에 하메이니 제거하면 뭔가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이란의 국내 이런 정치 상황이 혼란에 빠지고 좀 이런 걸 시나리오로 좀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이 자신감을 갖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아무리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해도 이란의 집권 세력은 건재하다라는 메시지를 좀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다르게 이란 내부 상황이 뭐 민심이 그렇게까지 막 붕괴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란에서는 오히려 그 둘째 아들을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는 그런 시위들이 또 열리기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이란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 이란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응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오폭 사건도 한번 네. 생겼고, 그러면 현 이란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실 이렇게 쉽게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혁명 수비대나 뭐 군사 시설은 많이 파괴됐지만 네. 여전히 이란 내에서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한 이 체제를 옹이하는 세력들도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얻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쟁을 곧 끝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판단했을 때 전쟁이 끝날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I could make an empty threat, but if I have no actions to back it up, then it's an empty threat. And so President Trump will determine when Iran is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when they no longer pose a credible and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allies. 자, 지금 그 레빗 대변인의 말을 따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판단이 됐을 때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란이 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나 이제 그만하겠다 하면 저 전쟁은 끝날 수 있는데 물론 이란은 지금 강력하게 우리가 선택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대외적인 공포일 뿐이고 지금 이란은 굉장히 급하거든요. 휴전을 빨리 좀 끝내서 휴전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끝내서 내부를 단속할 그럴 시간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되다
되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좀 급하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랍 언론들을 통해서 그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란이 내부를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에 대해서 미국에 대항하고 이런 건 지금 잘 알려져 있지만 내부 단속은 그 원래 그 이 시아파는 그 7세기에 시작을 했는데 7세기에 그 시조인 그 후세인이 순교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그 순교와 그다음에 그 저항 정신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메네이가 폭사당할 때 이걸 순교로 지금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 둘째 아들은 그 공격으로 인해서 아버지인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인과 어머니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 희생을 당한 이 둘째 아들이 최고 지도자들 되는 것이 이제 순교를 이어가는 그 저항 정신의 일환이다 해서 이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 지하드 정신, 즉 성전의 정신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 보수층들에서 이제 강하게 결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반대 세력들은 그 원래 호메니 혁명 사상에는 이 세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조차도 세습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세습을 했던 것은 전시 특별 상황에서 이 순교를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 바로 이 사람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공격한 이 시기가 이슬람권에서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라마단은 한 달 동안 단식하는 기간이라 하던 전쟁도 이렇게 스톱하는 것이 관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외부 적이 침범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아랍 국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도덕성을 미국이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건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란 내부가 일시적으로 지금 단결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시기를 이제 이란이 어떻게 더 연장을 해서 이 내부에 동요하는 민심들을 이제 가라앉힐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란 지금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붕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붕괴될 가능성이 가장 큰 건 오히려 내부 반란입니다. 네. 이 내부 반란이 굉장히 지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그 시민 봉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민심이 많이 이반되어져 있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순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프레임으로서 지금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내부의 갈등으로 자멸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미국의 공격보다는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이제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지금 빨리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본인이 선언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하고도 또 이게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군사적 승리와 네. 미국이 생각하는 군사적 승리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좀 생각을 하고, 반면에 미국은 뭐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좀 군사적 성과에 어느 정도 이루면 이제 멈추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금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 우리가 승리했다 선포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쏘고 저폭드론 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속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어떻게 보면 희생양을 잡고 통행의 자유를 안 준다 그러면 이건 사실 미국이 군사적 승리를 선언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떠한 출구 전략을 선택할 거냐도 쉽지 않지만 그게 군사적 성과로 만약에 포장이 될 경우에도 이란이 거기에 뭔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네.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170여 명의 어린이 희생자를 낸 이란의 초등학교 폭격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 공방 속에 미국의 다소 불리한 듯한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난 9일 이란 통신사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하늘에서 뭔가 수직으로 떨어지고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피어오릅니다. 이란 남부 미나부 여자초등학교 인근인데요. 이란 통신사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토마호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란 국영방송 IRIB가 텔레그램에 공개한 추가 사진입니다.
미나부 초등학교 건물 인근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의 파편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들이 분석한 사진도 함께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Made in USA라고 노란색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미국이 제조했다라고 적혀 있죠. 미 국방부가 2014년 발주 계약했다는 코드 번호와 미국 방산업체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 파편들이 토마호크의 구신 안테나와 방향 전환을 위한 부품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초등학교 공격이 이란의 자체 공격이다, 자신들이 직접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미국이 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반적으로 미국의 오폭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뭐 이란이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지금 이 전쟁을 한 명분조차도 정당하지가 않는데 오폭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야말로 도덕성에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네. 미국으로서는 아마 당분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뭐 이런 전후 뭐 이런 것들을 밝힐 때 그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미사일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금 보인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군 무기잖아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란도 일부 토마호크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틀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 토마호크와 비슷한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 비행할 때 사용하는 엔진이 미사일 안에 있어요. 근데 이란이 만든 순항 미사일들은 미사일 밖에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도 나왔죠. 이제 보면 다 메이드 인 USA였고 이제 미국의 중요한 방산 업체들이 만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간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다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오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만든 거다라고 몰아가는 거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표적 선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예. 아니면 저 초등학교에 사실은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기지로 사용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다라면 그나마 좀 나았을 거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좀 억지가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초등학교 오폭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이란 아랍권의 그 민심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저희가 앞서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그 이란 뭐 그 중동 쪽의 방송을 보면 언론을 보면 그 이란 초등학교 희생자들의 사진을 전부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트럼프에게 눈을 보아라 이런 또 메시지도 남겼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좀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아마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랍 쪽 국민들의 지금 반미 감정은 라마단 때 공격에 대한 그 반미 감정도 있는데 더군다나 그 공격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 175명이 죽었다고 지금 이란에서는 사진까지 게재를 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뭐 핑계를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안 했다라고만 지금 잡아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빨리 여태까지 했던 폭격보다 더 많이 한 이런 전쟁을 이제 몰아가서 이제 그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하지 않겠느냐. 그게 작년에 6월달에 했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핵 제거를 다 했다. 그래서 군사적인 목표를 다 했다라고 했는데 올해 공격할 때는 그 핵 없앴다는 그 핵을 또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못 없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제 많은 폭탄을 쏟아 부어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이제 파괴를 했다. 고로 우리는 전쟁을 끝내겠다. 이제 그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이란에서도 이렇게 희생자와 관련한 그런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고 또 미국도 지금 이번 전쟁으로 인한 그 희생 그 범위를 좀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7명이 숨졌고 140명 정도가 부상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늑장 공개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발생 이후에 이제 공개를 다 했는데 부상자는 사실 이제 예.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 국방부 지금 이제 전쟁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미 전쟁부가 상당히 이번 군사작전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미국 내 여론이 지금 이번 전쟁 관련된 여론이 딱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주요 지지 계층은 보통 이제 다 마가인데 마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가 미국이 더 이상 이런 대외 전쟁에 개입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기 행정부 등장하고 나서 많은 군사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축소 발표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미국 내 그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중동 사태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과거에 이제 미국의 군사 개입을 했던 그런 전쟁들보다도 지지도가 훨씬 낮다고 지금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여론의 지지를 못 받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랍뿐만 아니라 그 미국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었었거든요. 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 많은 돈을 쓰고 많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느냐 해서 그냥 바로 철수를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에 와서 다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의 전쟁의 특징을 보게 되면 미국이 여러 번 공격을 했거든요. 이라크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 전쟁들 공이 다 이렇게 큰 전쟁은 금방 끝났습니다. 한 달 안에. 그런데 그 이후로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소규모 전쟁이나 테러에 시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국력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조차도 미국이 공격을 해서 큰 전쟁은 며칠 안에 끝냈지만 그 후로 20년을 끌었거든요. 이란은 그거보다 국력이 몇 배 큰 데입니다. 인구도 많고 그 땅덩어리도 더 넓고, 그렇다면 아마 트럼프 얘기대로 한 달 안에 끝난다 하더라도 한 달 안에 큰 전쟁만 끝났지,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이쪽은 불안의 긴장감이 계속 고조가 될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 걸프 산유국들의 치안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유가 변동성이 크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리더십은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출구 전략을 어떻게 찾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삼 산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